안녕하십니까. AI 시대 인프라 운영을 위한 도서관 옵스나우 레포지토리를 소개합니다. 사람의 책장과 AI의 책장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다룰 9개 장을 한눈에 보겠습니다. 1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구성 요소와 설계 원칙으로 무엇인지를 정한 다음 표준 스택과 검색, 보안으로 기술을 구체화합니다. 마지막은 도입 방법과 사례, 자가 진단입니다. 마치 여행 전에 지도를 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길을 먼저 그려두면 어디쯤 와 있는지 늘 보입니다. 시간이 빠듯하시면 1장, 3장, 7장, 9장만 따라오셔도 의사결정에는 충분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스나우 레포지토리는 한 줄로 정의됩니다. 마크다운 문서를 중심에 두고 사람과 AI가 함께 쓰고 고치는 운영 지식 저장소입니다. 여기에 5가지 약속이 따라옵니다. 데이터 주권, 사람과 AI의 공동 편집, 인시던트의 자동 재활용, 운영 온톨로지 표준, 그리고 벤더 락인 회피입니다.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5손가락이 함께 쥐어야 주먹이 되듯 하나라도 빠지면 기존 위키나 사스 수준에 머뭅니다. 이어서 왜 지금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왜 지금 운영 지식 레포지토리가 필요한지를 다룹니다. 크게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운영 지식이 사라지는 세 곳의 사각지대입니다. 둘째, AI 시대가 새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셋째, 기존 시장이 비워둔 자리입니다. 운영 지식은 마치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그 새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먼저 짚어야 어디를 막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각지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운영 지식은 거의 항상 3곳에서 사라집니다. 첫째, 사내 메신저입니다. 찾기도 어렵고 이어받기도 어렵고 최신 상태로 두기도 어렵습니다. 보관도 길어야 1년입니다. 둘째, 티켓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남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빠집니다. 셋째, 가장 비싼 곳은 핵심 운영자의 머릿속입니다. 그분이 자리를 비우면 같은 장애를 푸는 시간이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납니다. 마치 단골 정비사만 아는 자동차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시동을 못 겁니다. 셋 다 빠르긴 하지만 기준점은 못 됩니다. 그럼 시장의 기존 도구들은 이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5개의 기준으로 5개의 솔루션을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컴플루언스와 노션은 마크다운을 핵심 대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인시던트 사스는 결과물이 자기네 DB 안에 갇힙니다. RAG 도구는 읽기만 할 뿐 쓰지는 못합니다. 5개의 기준 전부에 체크가 들어가는 건 옵스나우 레포지토리 한 줄뿐입니다. 마치 시험에서 모두가 몇 문제씩 틀리는데 한 명만 만점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가 바로 시장이 남겨둔 자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 7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첫째, 운영 지식이 담기는 7개의 책장입니다. 둘째, 그 책장이 모두 한 디렉터리로 모인다는 점입니다. 셋째, 책장끼리 서로 연결될 때 생기는 크로스링크의 가치입니다. 마치 흩어진 서류를 한 캐비닛에 정리하면 찾기가 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깁니다. 그럼 7개의 책장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옵스나우 레포지토리는 한 디렉터리 안에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운영 일지, 현장 매뉴얼, 작업 보고서, 예방 점검, 인시던트 기록, 사내 RAG 소스, 그리고 결정 기록인 ADR입니다. 각 영역은 따로도 쓸모가 있지만
서로 연결될 때 가치가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어제 쓴 일지 한 줄이 오늘 사후 분석의 단서가 되고 그 둘이 다음 분기 점검의 근거가 됩니다. 마치 구슬을 실로 꿰면 목걸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터리가 곧 사람과 AI가 함께 읽는 같은 책장입니다. 7개의 영역 중 가장 강력한 흐름은 인시던트 학습입니다. 먼저 대응 세팅이 NDJ 손 형식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다음 AI가 원인과 시간 흐름, 조치를 정리해 사후 분석 초안을 PR로 올립니다. 검토자가 1명 이상 승인하면 그 문서가 다음 장애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장애를 처리하는 비용은 한 번만 들지만 그 배움은 분기를 넘어 계속 쌓입니다. 마치 한 번 넘어진 자리를 표시해두면 다음 사람은 피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듬어진 분석만 AI에 반영해 잘못된 답이 나올 여지를 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구조가 어떤 설계 원칙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마크다운을 표준 포맷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츠로 사람과 AI가 함께 고친다는 것입니다. 셋째, 디렉터리 온톨로지와 문서의 최신 상태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덕도를 쓸지부터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를 잘 고르면 나중에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해야 할 포맷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도구가 아니라 포맷입니다. 도구는 1, 2년이면 바뀌지만 포맷은 5년에서 10년을 갑니다. 같은 운영 문서 한쪽이 마크다운으로는 약 1200 토큰이지만 컴플런스 형식으로는 3000에서 4000 토큰을 씁니다. 같은 용량의 마크다운은 26개의 문서를 담는데 컴플런스는 8에서 10개 뿐입니다. 마치 같은 가방에 옷을 잘 개어 넣느냐, 뭉쳐 넣느냐의 차이입니다. 옮길 때도 마크다운만 손실 없이 그대로 가고 다른 도구는 일부를 잃습니다. 결국 포맷 선택이 AI 활용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럼 AI가 쓴 글을 어떻게 믿느냐? 답은 PR 게이트입니다. AI 초안은 제목, 작성자, 모델, 컨피던스 같은 프런트 매터 8개 항목을 반드시 채운 채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 검토자가 승인해야만 본문에 합쳐집니다. AI가 하루에 100건을 써도 사람이 승인한 것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컨피던스가 낮으면 2사람이 보고, 보통이면 담당팀 1명이 보고, 높으면 빠르게 넘어갑니다. 마치 식당 주방에서 음식이 손님께 나가기 전 셰프가 한번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문이 잘못된 답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걸 실제로 돌리는 표준 스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모델과 임베딩, 벡터DB, 클라이언트로 이어지는 4개의 기둥입니다. 둘째, 데이터가 회사 밖으로 한 건도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오픈AI 호환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회사 안에 작은 발전소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를 밖에서 사오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쓰는 셈입니다. 그럼 4개의 기둥이 어떻게 쌓이는지 보겠습니다. 표준 스택은 4개의 층으로 쌓이지만 어느 층도 바깥과 통하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LLM 런타임이 있습니다. 올라마와 VLLM인데 둘 다 오픈AI와 호환됩니다. 그 위에 BGE M3 임베딩이, 다시 그 위에 렌스DB 계열 벡터DB가 올라갑니다. 맨 위에는 사용자가 쓰는 화면과 클라이언트가 놓입니다. 핵심은 런타임을 표준 방식으로 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비용이 설정 한 줄이면 끝납니다. 마치 어느 회사 전구든 끼울 수 있는 표준 소켓 같습니다. 덕분에 특정 업체에 묶일 위험이 거의 사라집니다. 런타임은 올라마로 시작해 필요할 때 VLLM으로 옮깁니다. 갈아탈 분기점은 사용자 약 50명, 동시 호출 분당 100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GPU 한 장에 단일 프로그램이면 충분하고
운영 부담도 가볍습니다. 처리량은 VLLM이 분당 500에서 수천 건으로 압도적이지만 대신 사나흘의 세밀한 튜닝이 따라옵니다. GPU 예산은 시범 단계에 수백만 원, 운영 단계에 수천만 원, 다중 사용자 단계에 억대로 올라갑니다. 마치 자전거로 시작해 사람이 늘면 버스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차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운영 지식을 AI가 차사 있게 만드는 7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첫째, 기대서 변경을 받아오는 신호입니다. 둘째, 바뀐 부분만 다시 읽는 증분 색인입니다. 셋째, 근거를 함께 보여주는 인용 답변입니다. 핵심은 어제 고친 문서가 오늘 답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가 새 책이 들어오면 그날 바로 목록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찾는 사람이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그럼 7단계가 어떻게 도는지 보겠습니다. RAG의 흐름은 7단계로 돕니다. 변경을 감지하고 바뀐 부분을 잘라내고 정보를 뽑고 임베딩하고 벡터로 저장하고 조건으로 걸러 찾고 마지막에 근거와 함께 답합니다. 핵심은 증분 색인입니다. 10,000개의 파일 중 바뀐 3개만 다시 읽으면 다시 색인하는 비용이 99% 줄어듭니다. 마치 책 한 권을 통째로 다시 베끼지 않고 고친 쪽만 갈아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에는 파일 이름과 줄 번호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클릭 한 번으로 원본을 확인합니다. 이 인용이 신뢰를 1, 2주 안에 만듭니다. 이번 장에서는 의사결정권자께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보안과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외부 호출이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권한관리인 알백과 민감정보 가리기입니다. 셋째, 규제와 맞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는 한 발짝도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가리기, 권한, 외부 차단, 감사로 이어지는 4겹의 방어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치 성을 지킬 때 담장 하나가 아니라 해자와 성벽, 망루를 겹쳐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겹이 뚫려도 다음 겹이 막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어떻게 남는지 보겠습니다. 외부 호출이 없다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증거여야 합니다. 모든 LLM 호출은 한 줄짜리 NDJ 손 로그로 남습니다. 외부로 나갔는지를 가리키는 값이 거짓임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들어오는 정보 가리기, 권한 관리, 방화벽 허용 목록, 규제 정합이 4겹으로 쌓입니다. 한 단계가 뚫려도 다음 단계가 막습니다. 게다가 따로 감사 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깃 기록과 로그가 그대로 ISMS, P나 금융감독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마치 매장 곳곳에 CCTV가 늘 켜져 있어 따로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존 기간도 코드에 정해둡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도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6주짜리 POC입니다. 둘째,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시스템이 여러 개로 늘어날 때 나누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작게 시작해서 회사 전체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마치 텃밭을 가꿀 때 처음부터 넓은 밭을 갈지 않고 한 일항부터 심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잘 자라는 걸 확인한 뒤에 넓히면 실패가 적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단위, 6주짜리 POC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표준을 너무 크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하나, 팀 하나, 자료묶음 하나로 시작합니다. 1, 2주 차에는 디렉터리 표준과 코드 오너스, 프런트 매터 기본을 정하고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의 운영 문서를 옮깁니다. 3, 4주 차에는 올라마나, VLLM과 색인을 세웁니다. 5, 6주 차에는 장애 대응을 한번 끝까지 완주해 봅니다. 다만 GPU는 들여오는데 4주가 걸리니
1주차에 미리 결제를 올려야 합니다. 마치 김장을 하려면 배추가 절여지는 시간을 미리 잡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6주 뒤에는 한 장짜리 보고서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POC가 성공하면 다음은 확장의 형태입니다. 하나의 레포지토리는 연결이 완벽하지만 시스템 10개에 팀 50명을 넘으면 PR 충돌에 약합니다. 도메인별로 나누면 격리는 좋아지지만 연결이 약해집니다. 환경별로 나누면 금융감독이나 ISMS-P 같은 규제 환경에 잘 맞습니다.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레포지토리를 여러 개로 쪼개도 검색 세기는 하나의 자르 묶음으로 합쳐 연결을 유지합니다. 마치 도서관을 여러 분관으로 나누되 통합 검색대 하나로 모든 책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권한은 나누고 검색은 합쳐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손에 잡히게 두 개의 실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첫째, 60분 만에 끝나는 인시던트 한 건입니다. 둘째, 한 분기에 걸친 예방 점검입니다. 셋째, 그 모든 흔적이 디렉터리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듣던 요리법을 직접 만들어 보면 이해가 빨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장면을 따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구조가 어떻게 도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럼 화요일 오전의 장애 현장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결제 API가 오류를 분당 12%까지 끌어올린 상황을 따라가 봅니다. 페이저 듀티 알람이 울리고 30초 만에 대응 채널이 열리고 2분 만에 대화가 로그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평균 복구 시간, MTTR은 원인은 DB 연결 부족이었습니다. 종료 뒤 AI가 사후 분석을 정리해 PR을 만들고 검토자 1명이 승인하면 60분 시점에 디렉터리에 합쳐집니다. 결과적으로 한 폴더에 채팅 기록과 시간 흐름, 분석, 조치 항목 4개의 파일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사람은 변경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마치 블랙박스가 사고 경위서를 대신 써주는 셈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도입이 잘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 가고 있다는 성공 신호 5가지입니다. 둘째, 조심해야 할 함정 신호 5가지입니다. 셋째, 한 장짜리 의사결정서입니다. 핵심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점검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를 보고 몸 상태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연히 괜찮다가 아니라 기준 수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공 신호와 함정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입 상태는 의견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성공 신호 5가지는 분명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후 분석을 하루 안에 합치는 비율 80% 이상, 문서 최신성 평균 6달 이내, AI 답변의 인용 형식 통과율 95% 이상, 일지 적재는 빠짐이 없을 것, 분기 회고는 모두 채울 것입니다. 함정 신호 5가지는 AI가 승인 없이 합쳐지거나, 디렉터리가 흐트러지거나, 형식을 안 지키거나, 로그가 빠지거나, 검토가 하루 넘게 밀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 같습니다. 봇 하나로 5가지 함정을 자동으로 감지하길 권합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는 어떨까요? 손익분기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스 라이선스 비용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1년 안에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분석 작성 시간은 한 건에 90분에서 12분으로 줄어듭니다. 후임자가 익히는 시간도 크게 짧아집니다. 마치 노련한 선배의 노트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행동은 한 장짜리 제안서 5항목입니다. 첫 이식 시스템, 책임자 2명, 검증 기준 5개, GPU 사원, 그리고 함께 설계할 파트너입니다. Ops Now 레포지토리는 MSP.ai에 포함된 제품으로 운영 데이터가 디렉터리로 자동 들어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흩어진 운영 지식을 디렉터리 하나로 모으면
사람이 읽는 그 문서를 AI도 그대로 읽습니다. 그것이 옵스나우 레포지토리의 한 줄 결론이자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사람의 책장과 AI의 책장이 같아야 운영 의사결정이 하나로 맞아떨어집니다. 다음 분기에 6주짜리 POC를 함께 설계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작게 시작해 숫자로 확인하고 회사 전체로 넓혀가시면 됩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